국방부가 장마철 전에 사드 기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소성리 주민들은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에 출두해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 기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쌍용양회 문견 공장이 가동 61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영덕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문산호 복원사업이 3년 넘게 표류해오다 소송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오늘 출근길도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 내륙을 시작으로 그친다고 하죠? 네, 다만 오늘 찬바람 불면서 종일 쌀쌀하다고 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자세한 날씨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계속되다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경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기온은 어제보다 높지만 그래도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0도, 안동 9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 안동 16도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봄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20도를 웃도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사드 관련 장비 반입으로 충돌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 장비를 반입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무드라는 요즘 분위기를 볼 때 정부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사드 기지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주민 150여 명을 해산시키면서 부상자가 20명 넘게 나올 만큼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사 시간에 여러분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까지 방해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진압을 펼치시는 겁니까?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이 마무리됐지만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진입을 다시 못하도록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강한 해산 작전을 펼친 배경에는 국방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전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 장병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사드를 돌릴 수 없는 데까지 돌리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한 겁니다. 장병 생활 개선 공사를 장마철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에도 경찰 3,000명을 동원해 장비 반입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초 롯데의 성주 골프장이었던 곳을 지난해 2월 사드 기지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국방부는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사드 장비를 기지로 반입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부터 사드 장비 반입, 그리고 생활 개선 공사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서두른 국방부.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앞으로도 공사 차량 출입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행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경찰에서 조상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대구은행 채용 비리는 모두 30여 건. 이 가운데 박 전 행장이 직접 관여한 것은 10여 건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행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벌어진 채용 비리로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자기 운전기사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점수 조작 같은 방법으로 청탁자 자녀를 합격시켜준 사실이 있는지, 또 보훈 자녀가 아닌데 보훈 자녀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자 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이 지자체 금고 제공을 대가로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면 박 전 행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은 박 전 행장이 개인적으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전체 비자금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박 전 행장에게 사용처를 추궁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은행 부인회를 통한 돈 세탁은 실제 부인회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조성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이번 소환으로 박 전 행장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북대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해당 교수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자 징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경북대학교에 파견됐습니다. 10년 전 이 학교 교수가 대학원생을 1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라든가 논문 지도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조교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등하지 않은 좀 권력 관계로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북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지만 교수에게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고, 문제 교수는 최근에 학교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미 준비한 하객서랑 합의문 들이대면서 인수까지 들고 와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북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학내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학교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언증이 있고 그래서 정신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쭉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가해자께서, 가해 교수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그런데 피해자가 이것을 꾸며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확인되면 중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축소했거나 은폐한 경북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관계자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가동 61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문경공장의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 지정 등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년 넘게 문경 신기공단을 지켜온 쌍용양의 문경공장이 오는 30일자로 조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생산성이 줄어들고 시멘트 수요마저 급감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적자를 내자 가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워낙 이게 설비가 너무 낙후돼갖고 안전상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51명은 쌍용양의 동해와 영월 공장으로 이동 배치되고 남은 시멘트는 5월까지 출고됩니다. 1957년 한국전쟁 후 웅프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재건 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쌍용양의 문경공장은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역사입니다. 삼척의 동양 시멘트 공장과 함께 국내 시멘트 수요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했습니다. 60년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공장의 건축물과 설비 하나하나가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히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견학 장소로 특히 관광자원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육사박물관이나 교육체험관, 창업이나 예술단체 활용공간은 물론 공원화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재건의 옛 영광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문경공장이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재탄생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문산호의 복원 사업이 부실공사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3년 넘게 표류해왔습니다. 최근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다는 소송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빠르면 올 연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감행됐던 장사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 복원된 문산호 실물 모형입니다. 영덕군이 324억 원을 들여 제작해 지난 2015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3년이 넘도록 바닷가에 방치돼 왔습니다. 파도를 받는 배 뒷부분이 휘어지는 등 10여 개의 하자가 발생해 이를 놓고 영덕군과 시공사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 결과 공사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75일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세상금 12억여 원을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시공사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6억여 원을 영덕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남아있지만 영덕군으로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하자 보수를 끝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제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특별한 어떤 명백한 감정인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영덕군은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마무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빠른 소송 진행과 하자 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전한 문산호 전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넘게 표류해온 문산호가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준공돼 장사 상륙작전의 상징으로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에 시민 2만 8천여 명이 서명했다며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즉 WTO 분쟁과 관련해 민관과 함께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차 판정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측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소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제주에도 농촌이나 선원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노동 현장에선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의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부근의 칠흑 같은 바다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선에 탄 다른 선원은 쳐다만 볼 뿐 구조는 뒷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갈치잡이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선원 27살 응모 씨가 바다에 빠진 것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쯤. 고기잡이를 나갔다 선장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자신을 바다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Ông ấy xô xát em trước sau em nếu sau đi ông ấy xô em rớt xuống biển ạ. Vì rớt xuống biển thì em bị lạnh rồi bị tê chân tê tay và 응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선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과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바꿔줄 수 있어. 돈 가져와. 나한테. 조금 있으면 네 계좌에서 이거 돼 이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 선원은 현재 제주 시내의 한 이주민 쉼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정의가
서로 말이 좀 뚫린 어떤 정황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합을 나간다고 해가지고요. 다음에 저 주사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 건수는 3,600여 건, 임금 체불과 사업장 이동, 폭행이 가장 많았고 차별에 대한 상담도 줄을 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산업재해와 노동법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담조차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아 실제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훨씬 많을 걸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청장의 강대식 후보, 북구청장의 구본왕 후보, 서구청장의 서중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단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경선 지역 공천 확정과 추가 공모 등 공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거친 기초단체장 후보로 경주시장에는 준하경, 김천시장 김은규, 예천군수 김학동, 영천시장 김수영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장에는 최영조, 봉화군수 박노욱, 울진군수 손병복 후보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동네 공약지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공약지도는 유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약지도는 민선 6기 지자체 출범 이후 언론사 보도와 광역기초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에서는 김광석길과 청라 언덕, 수성목 같은 관광명소 10여 곳에서 가족 공연과 뮤지컬 콘서트와 함께 소원 달기, 보물찾기 이벤트가 열립니다. 경북에서도 경주와 김천을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호반길 산책, 직지사 투어, 어린이날 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봄 여행 주간에는 지역의 숙박 음식업체들이 특별 할인도 제공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도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북도 내 모든 양돈 농가의 긴급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말 어미돼지부터 우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어른 돼지 108만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도 끝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폐쇄됐던 가축시장 14곳이 오늘부터 다시 열리는 만큼 가축시장의 소독시설과 청소 상태, 축산 차량 소독 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오늘까지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계속되다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지만 그래도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0도, 안동 9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 안동 16도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봄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비는 오전 중 그치겠지만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현재 기온 10도, 청도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5도, 청도 13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9도, 김천도 9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와 김천 모두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9도, 영주 8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6도, 영주 15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햇살과 함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 2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